자, 그래서 시조 피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디 5주차 25페이지. 자, 오늘 할 거는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자, 그래서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래요? 연정가라고 하거든요. 연정가. 자, 그래서 연정가의 시조 오늘 갑니다. 자, 이 연정가의 시조 가실 때 지금 앞부분 파트 1의 시조들은 전부 황진의 시조거든요. 그래서 황진이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황진이가 굉장히 교과서에도 문학 교과서에도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황진이의 삶. 황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네, 기생이에요, 기생. 그래서 시조로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평시조는 처음에 누가 썼어요? 글을 아는 사람들? 바로 양반들에게. 그러니까 양반들이 좋아하는 것을. 양반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자연과 유교의 개념 충에 대해서 쓰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양반 계층에서 확장이 되게 되거든요. 작가층이. 어디로 확장이 되게 돼요? 바로 한글이 훈민정음이 뭐를 씁니까?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바로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 우리의 글을 통해서 우리도 문학생활을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기생들. 기생들이 이제 양반이 쓰는 평시조를 그대로 따라서 쓰게 되죠. 그래서 평시조의 형식 3장, 6구, 45자 내외 형식이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 주제적인 부분에서 주제에서 많이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기생들이 아니 여러분은 기생은 아니지만 여자들이 자연 가서 살고 싶어요. 그 벌레 많은데 불편해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거든. 자, 그리고 임금이 누가 됐든 관계가 있어요? 임금한테 충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생들이 전부 연정의 감정, 사랑의 감정을 주제로 한 시조를 쓰게 돼요. 근데 양반이 쓰는 시조를 따라서 썼어요. 그래서 기생들이 가장 먼저 쓴 거는 이제 양반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얘네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양반하고 일단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몰라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되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양반이 쓰는 시죠. 우리도 한번 써보자.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감정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표현적으로 보셔도 양반은 뭔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쓰게 되죠. 근데 기생들은 굉장히 구체적. 그리고 얘네들은 한자 중심의 한자어로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제 뭐예요? 우리말, 순우리말로 표현을 하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요 흐름을 얘기했으니까 요 흐름도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기생이 이렇게 쓰면서 일반 백성들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또 이제 뭐 하냐면 평시조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세 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이 짧은 내용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담아요? 그래서 늘려서 쓰자. 그래서 무슨 시조가 돼요? 사설시조가 되거든요. 못 쓰는데 글씨를. 사설시조가 돼요. 그래서 사설시조는 초장, 중장 중에서 중장이 길어진 거를 사설시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여져.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사랑의 감정도 쓰지만 그거 말고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쓰게 되죠. 이게 이제 시조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사도 비슷한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창기 가사도 이렇게 양반들에서 쓰여지다가 여자들이 쓰고 점점 확장. 네, 고전 운문의 흐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진이는 기생으로서 이렇게 사랑의 감정, 평시조를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 황진이에 대한 일화 이런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황진이가 뭐 기생된 얘기를 막 여러 가지들 하는데 그나마 좀 신빙성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양반의 자제였대요. 네, 양반의 자제였는데 이웃집 도령이 황진이를 보고 첫눈에 반해. 그래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 상사병 들어봤어요? 네, 제일 무서운 병이에요. 상사병은 약도 없고요.
그래서 상사병 정말 심하게 오면 죽는데요. 그래서 죽었대요. 근데 저도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 분명히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아는 제자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때 아나운서를 짝사랑한 거예요. TV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 상사병에 근데 민간요법에 약이 있고요. 그 사람의 침을 구해다 보면 낫는데 애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 구해다 먹였대요. 그런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 상사병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었대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원래 마음의 병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웃집 도령이 상사병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황진이가 죄 많은 여자구나.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 아니다. 만인의 연인이 되겠다. 이러면서 기생이 됐대요. 네. 근데 전설 같은 얘기라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말고 뭐 평민의 자제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원래 천민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수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황진이 하면 또 이제 꼭 따라오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진이 남친 서경덕 들어봤어요? 자, 이 서경덕에 대해서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황진이가 그 얘기들하고 좀 안 맞는데 어쨌든 황진이가 취미생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취미생활이 뭐냐면 남자를 꼬셔서 자신의 콜렉션으로 삼는 거예요. 네, 굉장한 취미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서경덕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황진이가 그러면 얘가 그렇게 높다면 내가 한번 꼬셔서 내 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찾아가요. 찾아가서 꼬셔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 제목이 토정비결이거든요. 그 토정 이지연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소설이에요. 그 안에 요 일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황진이가 비 오는 날 서경덕을 찾아. 일부러 비 오는 날이죠. 왜냐면 한국은 물에 젖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그래서 꼬시러 가는 거 작정하고. 근데 서경덕이 안 넘어가요. 네. 아무리 옆에서 도끼질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황진이가 그 모습에 반해요. 서경덕. 보통 여타 남자와 다른 모습. 뭐 그런 거 있잖아. 인터넷 밈에서 도는 거. 연예인하고 사귀는 거. 이런 거 몰라요? 그 연예인 찾아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퍽 때려요. 연예인이. 나를 이렇게 막대한 건 네가 처음이야. 아, 몰라요? 이런 거? 네, 너무 옛날 밈인가 봐. 그래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얘한테 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서경덕을 옆에서 모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다 모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얼음 같은 그 서경덕이 서서히 마음을 열어주고 황진을 받아줬대요. 그래서 이 둘의 세계의 사랑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황진이의 그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황진이가 이제 송도의 기생이었거든요. 송도 어딘지 아세요? 송도? 인천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개성이에요. 거기도 송도거든요. 그래서 송도에 삼절이 송도에 빼어난 거 세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박연폭풍. 유명한 경치래요. 지금은 볼 수 없는. 네. 그게 뭐 번외적인 얘기인데 이 박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이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네. 저희 직계 조상님이세요. 네. 뭐별 관심 없고. 네. 그 드라마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사실은 음악가인데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최고의 검객이었다 말이죠. 뭐 그런 드라마 하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경덕.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나 황진.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 황진이의 시조 6개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조는 그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 시험 범위일걸요. 자, 유명한 시조입니다. 유명한 시조. 수특에도 거의 한 해 건너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시조.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0%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시조 한 편이.
오늘 한 30%만 제가 할게요. 자, 동짓달 기나긴 밤을, 자, 동지의 기나긴 밤. 동지는 어떤 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팥죽 먹는 거거든요. 귀신이 많아서 귀신 쫓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국판 할로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짓달 그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요. 자, 그 긴 외로움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한 허리, 중간을 잘라내요. 자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시간을 자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개념이라고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합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화 시키시면 그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돼요. 그래서 동지의 외로운 시간, 님이 없는 그 외로운 시간을 그 한 부분을 잘라내어 춘풍 이불 아래, 춘풍 봄바람 같이 따뜻한 이불 아래. 자, 그래서 동지하고 춘풍이 서로 대구되죠. 왜냐면 여기는 겨울 차가워요. 근데 춘봄 따뜻해요. 그래서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서리서리 차곡차곡 음성상징어. 자, 그리고 이런 시조에서 음성상징어가 나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혹은 우리말의 묘미를 보여준다. 아니면 우리말 구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춘풍 이불 아래 차곡차곡 넣었다. 뭐를요? 외로움의 그 시간. 그리고 어로님 오실 때, 어로님. 그냥 학교에서는 어로님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님이 오시면 이러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론이 기본형 어르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어르다. 어르다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현대에는 엄마가 아이를 어르다, 그치? 그런데 이제 중세 때는 남녀끼리 애정 행위를 하다. 그게 어르다예요. 19금. 네, 그래서 어로님, 내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거든. 뭐 한다고? 구비구비 펼이라. 그래서 구비구비 그 펼쳐야지. 그래서 외로운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짧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거잖아. 아, 예. 네. 자,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이 키핑했던 시간을 써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구 이루죠? 얘도 대구 이루죠. 그래서 대구 대구. 대구는 서로 짝을 맞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게 중요해요. 자, 요게 첫 번째 시조. 자, 두 번째 시조는 자, 처음에 이거 물어볼게요. 자, 어저 내일이야 했는데 어저 무슨 뜻일까요? 어저가 중요해요. 어저 내일이야. 어저. 무슨 뜻일까요, 어저? 어제. 네. 자, 그래서 중요해요.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어제 막 이렇게 해석해요. 네, 해석하지 마세요. 이거 감탄사예요. 근데 이 시조 조금 까다롭거든요. 왜냐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생략한 걸 채워 넣으셔야 좀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일이야. 그릴 줄 몰랐더냐.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이건데 자, 좀 채워넣으면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럽구나.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인가. 이 정도 돼요. 내가 한 일이 후회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그리워할 줄 몰랐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시제 하려면 님을 있으라고 했으면 가랴마는 가셨겠냐마는 자, 제9태여. 자, 무조건 이 시조 나오면요. 이 제9태여를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봅니다. 100% 출제예요. 이 시조 나오면.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행간걸침으로 보느냐. 심한 경우는 글을 못 쓰는데 아니면 도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르죠. 행간걸침이 뭐냐면요. 자, 시에 행이 있으면 자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애를 여기다 끌어올려서 배치하는. 그래서 뭐예요? 집에 갈래? 시예요. 응 갈래. 집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응을 여기다 끌어올리는 거야. 집에 갈래? 응. 집 갈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뭔가 강조를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행간걸침으로 보면 제 구태여가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있으라고 님을 있으라고 했으면 님이 가셨겠냐마는 자 내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몰라. 뭔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생이니까 날이 이제 밤이 깊었으니까 슬슬 집에 돌아가셔야죠. 그럴까? 잘 있어, 빠이요. 그러고 나서 괜히 보냈어. 이런 거죠. 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도치로 보면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님을 있으라고 했으면 제 구태여 가려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님이 굳이 가셨겠냐만 님을 보내고 그리워한 점은 나도 몰라. 비슷하죠? 달라지는 건 뭐예요? 이렇게 주체가 달라질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옆에도 보시면 중의적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중의적 안 써 있나? 그래서 요게 항상 나옵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조는 자, 보시면 이건 뭐 적게 불렀네요. 네, 언제 무시나요? 자, 신자 무슨 신자인지 알아요? 자,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자, 이런 한자 같은 거 외우실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하거든요. 자, 믿을 신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저기 무슨 글자예요? 흥이라고요? 말씀어. 말씀원. 그리고 옆에 이건 뭐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을 신자. 한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글자는 또 뭔지 알아요? 쉬의 휴자. 나무 그늘에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식.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타자라고 하는데 한자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타자 풀이.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언제 신의가 없어, 믿음이 없어, 님을 언제 소격한다. 님을 언제 소격했냐. 월침상경 옛날에 경은요 밤을 나타내는 단위거든요. 그래서 밤의 길이가 어떻든 간에 모르셔도 돼요. 이건 그냥 상식. 그래서 밤의 길이가 어떻든 간에 오경으로 나눠요. 그래서 그럼 상경이면 어디요? 밤의 한가운데죠. 그래서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래서 한밤중에 올 뜻이 전혀 없는. 그래서 추풍에 지는 잎 소리야 낸들어이야요. 자, 추풍에 지는 잎 뭐겠어요? 안 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요. 왔나? 나가봤더니 없어요. 추풍에 지는 잎 소리였던 거죠. 이게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 이제 치킨 시키고 갑자기 웅 소리 나죠. 엘베 올라오는 소리. 그럼 왔나? 아니죠. 있나? 아니죠. 안 그래요? 우리 집만 방음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추풍에 지는 잎 소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조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자, 청산은 내 뜻이요 녹수는 님의 정이 했는데 청산과 녹수가 나왔을 때 중요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자, 청산 나오네, 녹수 나오네, 자연 친화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들은 자연 친화하지 않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 청산 녹수 단어만 보고 찍으시면 큰일 나요. 자, 뭐라 했죠? 청산은 내 뜻이요. 화자의 뜻이라고 했죠. 그리고 녹수는 뭐라고? 님의 정이라고. 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정했잖아. x는 1이고 y는 2라고. 대입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자연친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녹수가 흘러간대. 청산이 변할 수. 자, 그러니까 님의 정은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했어? 흐르는 물의 가변성을 이용해서 시상을 줍니다. 그리고 청산은 어떤 존재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는 불변적인 존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님의 정이, 님의 사랑이 변한들 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 나는 일편단심. 그리고 사대부가 썼으면 충이겠지만 그런데 기생이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자, 그래서 녹수도 님도 청산을 못 잊어 울어예요.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녹수에다가 감정이입하고 있죠. 자, 그리고 5번 시조는 거의 사실 비슷한 시조입니다. 앞에 거랑. 자, 산은 옛 산이로 돼. 옛날 산이에요. 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물은 옛물이 아니구나. 물은 옛날 물이 아니구나. 왜요? 이유 나오죠? 주야, 밤낮으로 흐르니, 밤낮으로 흘러가니 옛물이 있을 수. 그쵸? 물은 이거 똑같아. 가변적인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인걸도 물과 같아. 인걸. 영웅이거든요. 영웅호거라고 그러죠. 사람도 물과 같아서 가고 안 돌아오는. 서경덕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조예요. 자, 그리고 6번 시조는 요 재밌는 시조거든요. 요거는 그 황진리의 취미이자 그리고 직업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시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문학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그래서 얘 한번 보시면 자, 청산리 벽계수요. 벽계수 정도는 아셔야 돼요. 벽계수 무슨 뜻이에요? 맑게 흐르는 냇물. 그 냇물아, 수위감을 자랑하지 마. 쉽게 흘러가는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 잘 흘러간다며? 잘 흘러가는 거 자랑하지 마라. 왜냐면 1도 창해하면 한 번 창해 넓은 바다에 이르르. 창해를 뭐 하는 거야? 바다에 이르르면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냇물은 흘러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면 돌아올 수 있나요? 못 와요. 그러니까 명월이 만공산하니 명월 뭡니까? 밝은 달이 만공산 빈산을 가득 채우니 달빛이 빈산을 가득 채우니 수여간들 어때요? 수여감이 어떠하겠느냐.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시면 뭐예요? 지금 이때는 다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놀아, 쉬다가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면 인생무상에 대한 시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이면적으로 숨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딱 타겟팅한 시조예요. 그래서 남자를 꼬시기 위한 시조. 그래서 이 청산리 벽계수, 이 벽계수에 대한 썰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당시 잘 나가던 왕족 귀족이었다. 양반이었다. 이렇게 봐요. 걔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이씨, 이씨잖아요. 이씨,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너 요즘 인기 쩔더라. 어? 너 요즘 연봉이 올랐다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 번 창에 넓은 바다에 이르면 너 이제 바빠지면 너 이제 높은 자리,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이런 거예요. 높은 벼슬에 올라가면 야, 놀고 싶어도 못 놀아.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월이 만공산하니 뭐겠어요, 명월이? 황진이 자기야. 야, 여기 봐봐. 여기. 내가 여기 빛나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놀다 가. 오빠. 놀다 가. 오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꼬시는 시야. 꼬시는 시. 그래서 거기 주제도 보시면 옆에 인생무상 그리고 향락의 권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타겟팅한 시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확인 문제 가볼까요? 확인 문제. 자, 시1에 두드러진 시의 표현 방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뭐예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자, 제 구태여는요. 자, 임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된다고? 님이 굳이 가셨겠냐마는. 자, 근데 화자로 보시면 내가 굳이 보내고 주체가 달라진다고요. 우리 관종은 나도 몰라 하노라.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님의 발소를 착각하는 것은 네어절로 쓰라고 쓰니까 다 쓰면 되겠네. 추풍에 지는 입소리. 자, 그리고 청산과 녹수의 대조적 성질. 청산은 어떤 거라고 좀 써놨네. 자, 불변성을 지녔고요. 그리고 녹수는 가변적이죠. 자, 그리고 감정이입의 대상은 녹수도 못 잊어. 아니, 맞죠?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 울면서 흘러가니까 녹수. 자, 인걸은 영웅. 이렇게 쓰시면 되고 해당하는 인물은 서경덕이라고.
자, 그리고 6번은 여기 있네요. 이거 쓰시면 돼요. 자, 냇물, 왕족, 귀족, 양반, 잘 나가는 인물, 일도창에, 바다, 높은 벼슬, 높은 직책, 높은 자리. 자, 그리고 그냥 벼슬도 되고요. 명월은 다리고 황진일, 자신을 가리킨 말. 자,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제 임재 시조가 나오는데 이 임재가 시조가 은근 많아요. 근데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평가. 이게 뭐 참고서적인 평가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평가. 제가 그냥 헛소리 하는 거예요. 네. 임재의 제 개인적인 평가는 이분은 밤의 황제예요. 네. 굉장히 유흥생활을 즐기십니다.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굉장히 호탕하고 호방한 성격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모르는 기생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 뭔가 인생무상에 대한 시조 아니면 이 시조처럼 수작하는 시조.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에 좀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기억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재미를 주려고 는 시조거든요. 딱딱하니까. 사실 7번, 8번이 세트예요. 그래서 임재라는 그 분이 뭐 했냐면 한우라는 기생을 만나서 한우한테 뭔가 플러팅하는 그런 시조예요. 그래서 한우라고 하면 또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한우가 아니라 한, 차가운, 우, 비.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 한글 이름으로 바꾸면 참비예요. 참. 기생 이름이요. 참비라는 기생한테 이제 플러팅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봐요. 자, 북창이 말딱허늘. 자, 북쪽 창문이 맑다고 하기에 우장 없이 길을 나냐. 우장 없이 길을 났어요. 그러니까 비옷 없이, 우산 없이 길을 나섰어요. 근데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 들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네요. 자,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얼어 잘까? 몸이 얼어서 잘까? 자, 중의적이죠? 보이세요? 얼어 아까 말씀드렸잖아. 뭔지 알겠어요? 찬비를 맞았으니 몸이 얼어 잔다. 그리고 찬비를 만났으니 설명하기 그렇네요. 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밤 어때? 라고 던진 거예요. 무슨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자, 그랬더니 이제 한우라는 기생이 받아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조 쓴 거야. 자,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 얼어 자? 아니 어찌 얼어 잡니까? 무슨 일로 얼어 잡니까? 원앙침 비치금. 자, 이렇게 침이 있잖아요. 그러면 침구류예요. 침대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그래서 원앙을 수놓은 그 까는 이불을 원앙침이라고 해요. 비치금도 역시 비치 같은 걸 수놓은 비단 이불이에요. 그것들을 이불을 어디다 두고 침대 이불을 어디다 두고 얼어 잡니까?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오늘은 찬비를 맞았으니 몸을 녹여 잘까 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찬비를 맞았죠? 찬비를 만났죠. 녹여서 자자. 그러니까 오늘 밤 어때? 오케이 한 거예요. 재밌죠? 자, 그런 시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조 보시면 오늘도 얘기가 좀 많은데 그 다음은 이제 홍랑의 시조예요. 요 홍랑 대부분 자 시조에서 이렇게 랑자가 들어오면 기생이거든요. 근데 이 홍랑은요 좀 일반 기생하고 달라요. 요거는 관기였어요. 관기가 뭔지 알아요? 관기는 기생인데 관에 소속된 기생이에요. 놀랍잖아요. 옛날에는 기생도 공무원이었어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그 역적의 집안 자제들이 이렇게 관하로 팔려가요. 그러면 관에서 이제 행사했을 때 나가는 기생이 되는 거예요. 이 관기의 삶은 일반 기생의 삶보다 좀 더 비참해요. 일반 기생들은요.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냐면 얘네들의 삶의 목표, 지상의 과제는 뭐냐면요. 양반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천민이거든요. 늙어서 기생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관기들은요.
그게 불가능해요. 첩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국가의 재산이. 그래서 이 홍랑이 평양의 기생이었거든요. 나이 몇 세인지 알아요? 몇 살? 맞춰봐요. 15살. 여러분보다 어려요. 15세. 네. 그래서 그런데 평양에 감사가 있었으니 그분의 이름이 최경창이라는 분이에요. 이 최경창이라는 분하고 사귀었어요. 몇 살이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과거 시험에 그죠. 평균 나이는 40세였어요. 그래서 둘이 애인 사이. 근데 별 문제 없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분의 이제 임기가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평양을 뒤로 하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일반 기생이면 데려가면 돼. 그래서 첩으로 같이 가면 돼요. 그런데 반기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최경창이 떠나는 날 이 시조 앞에 있는 맷버들을 같이 꺾어서 최경창을 주었대요. 뭐라고 썼는지 볼까요? 연애 편지예요. 자, 이별할 때 맷버들 가려 꺾어, 맷버들 골라 꺾어, 맷버들 삼버들이라고 하는 삼버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강가 가면 오뎅꼬치처럼 생긴 거. 뭔지 알죠? 네. 그거를 자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도치되어 있죠? 님한테 맷버들을 골라 꺾어 보내요. 왜요?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심어두고 보세요. 그리고 맷버들에서 밤비에 새잎꽃 나와. 새잎이 돋아나거든. 날인가 여기도 날 본 것처럼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맷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사랑의 징표면서 그리고 화자의 분신 같은 존재죠. 그래서 실제로 진달래꽃시에서 요게 그 연계 작품으로 많이 출제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맷버들 진달래꽃 같은 거.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제가 나리를 못 따라가지만 이 맷버들을 가지고 가셔서 저를 아껴주듯이 늘 항상 아껴주세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15살짜리.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셨나요? 자, 그래서 최경창이 돌아가는 길에 앞을 못 볼 정도로 무서웠대요. 네. 아,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경창이 홍당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평양 말을 나면. 그래서 홍당하고 시간을 보내고 틈만 나. 근데 벼슬하는 분이 그럼 돼요? 그래서 잘려요. 벼슬에서 물러. 근데 벼슬에서 물러나니까 더 잘 됐죠. 이제 편하게 만나면 되죠. 그러다가 근데 이제 둘의 극복하지 못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면 나이. 왜냐면 너무 빨리 죽어요. 너무 일찍 죽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돈 많으면 괜찮아. 많은 걸 남겨주고 가시잖아.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최경창이 죽고 나서 그 홍랑이 최경창의 묘 앞에서 심요살이를 해요. 네. 그 전통 장례는요, 묻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야. 3년, 5년, 길면 7년까지 묘지 앞에 움막을 주고 거기서 생활해. 근데 정말 지아비가 죽은 거죠. 한결같은 그런 마음, 심여살. 그래서 최경창이 생전에는 집안에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 홍당 때문에 벼슬도 물러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이 다 늙어갖고 왜 바람 나갖고 난리야. 막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죽은 후에 홍랑의 태도가 한결같은 거죠. 그래서 홍랑이 죽고 난 후에 문중에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근데 홍랑의 무덤을 최경창 옆에 만들죠.
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생은 아니 첩은요 선산에 묻힐 수가 없어요. 근데 최경태 옆에 묻어줘요. 그래서 이들의 사랑을 집안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지. 신분 차이를 사실 극복한 사랑이에요. 이들의 이제 세속의 눈은 나이 차이 많이 난다.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보면 아 이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들의 사랑만큼은 정말 순수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시조입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에요. 자 밤의 황제님, 임제님. 자 그 임제는요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제 한우한테 이제 수작질하는 그런 시를 썼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임제한테 평생의 한이 있어요. 이 평생의 한이 뭐냐면 황진이를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모든 기생을 섭렵하고 다녀야 되는데 황진을 너무 늦게 알았네. 그래서 야 그런 기생이 있어? 자 내가 당장 만나야지. 만나러 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고 없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쓴 시조예요. 자 그래서 청초 우거진 고래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는 듯 누워 있구나. 그래서 홍안은 어디 있고 이 홍안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홍안은 그대로 번역하면 붉은 얼굴. 근데 붉은 얼굴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 근데 젊지 않아도 돼. 여자를 가리킬 때 관용적으로 홍안이라고. 그래서 여자들 이렇게 화장을 하면 이렇게 광대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빨갛게 술 취한 것처럼 광대 터치. 자꾸 자기는 볼 터치라고 하는데 이거 볼 때 광대 터치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홍안은 여자를 가리켜. 근데 대부분 젊은 여자긴 해. 근데 늙었어도 홍안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홍안은 어디다 두고 백골만 묻혀 있는 거야. 자, 백골은 할 필요 없죠. 근데 둘이 색채 대비 딱 보이네. 죽음의 이미지. 그래서 백골만 묻혀 있는 거야. 잔을 잡고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싫어하노라. 아유 황진이랑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아유 한 잔을 못했네. 빨리 일어나 봐.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 애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량의 시조인데 이 계량의 시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런 홍락이나 황진이처럼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시조만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 이화우 흩뿌릴 때. 자 근데 시가 멋있어. 이화우. 이화가 뭐죠? 백꽃이요. 백꽃이 비처럼 흩뿌릴 때. 그 계절이 언제? 봄이죠. 그러니까 하강의 이미지, 봄의 이미지. 그때 뭐 했어요? 울며 잡고 이별하는. 울며 불며 이별했어요. 자, 그리고 추풍낙엽에. 추풍낙엽. 역시 어때요? 떨어지는 하강의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계절감도 딱 들어와 있네. 언제요? 가을이죠. 자, 그러니까 봄에서 가을까지 시간이 지났네. 그래서 시간적 거리감을 이야기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봄에 이별하는데 가을까지 자기는 못 잊고 있어요. 넌 내 생각을 하니?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니? 난 매일 생각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그러니까 천리는 이제 공간적 거리감이 나죠. 자,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결합되면서 어떻게 돼요? 님과 이별한 심리적 거리감을 이야기. 이별이 흘러가죠. 한강의 이미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조입니다. 자, 박효관의 시조인데 이 박효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남자예요. 양반은 아니고요. 중인 출신이고 그 사랑에 대한 시조 중에 이제 박효관의 쓴 시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 방랑신 아니면 뭐 음유신 아니면 가객 요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랑에 대한 시조를 많이 읊은 중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님 그린 상사몽이 님을 그리워한
상사몽, 생각하는. 그대로 하면 서로 생각하는 꿈이. 실솔에 넋이래요. 자, 실솔 꼭 아셔야 되는 단어. 실솔 뭐라고요? 귀뚜라미. 실솔은 귀뚜라미. 자, 귀뚜라미는 또 고어로 뭐라고 하냐면 귓돌이라고 해요. 이렇게 씁니다. 귓돌이. 자, 실솔 귀뚜라미 나오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100%, 그냥 100% 감정이 객관적 상관.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고전에서 실솔이 나오잖아, 귓돌이가 나오잖아. 그럼 100%예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써요. 그리고 어떤 정석했어? 슬픔의 정석, 그리움의 정석. 이거예요. 그냥 끝이. 그래서 귀뚜라미에 넋이되어 추야장 가을 밤 길다. 긴 가을 밤 깊은 밤에 님의 방에 들렀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볼까 하노. 뭔지 알겠죠? 네가 감히 날 안 찾아와? 네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가서 귀뚤귀뚤귀뚤귀뚤. 그래서 이게 애가 자고 일어나는데 왠지 귀가 뚫고 싶어. 아, 이거 아닌가? 귀뚤귀뚤 우니까 귀가 뚫고 싶어. 아, 설명 안 할 거. 자, 그래서 확인 문제 갑시다. 자, 찬비의 중의적 의미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차가운 비 그리고 기생 한우죠. 찬비, 차가운 비, 기생 한우. 자, 그 다음에 얼어의 중의적 의미를 쓰라고 했는데 에이, 전 모르겠어요. 알았었어요. 네. 그래서 몸이 얼다 하고 하나는 알았었어요. 자, 그리고 맵버들은요. 사랑에 징표면서 화자의 분신. 자, 그리고 애도의 대상과 화자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대표적 시어. 항진이죠. 그래서 대조적인 건 홍안이랑 백골. 자, 그리고 화자의 감정을 쓰고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감정은 그리움의 마음. 그리고 매개체는 칠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에 들어가는 화자의 님에 대한 마음은요. 결국 날 잊고 잠든 야속함이겠지. 야속함. 자, 그래서 시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